초심자 가이드라고 그래서 입문하는 데 있어서 좀 혼돈을 덜 갖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뭔지 파악하는 데만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거는 프레데릭 매티아스 알렉산더라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 지어진 일명 AT라고 이제 약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의식을 활용하여 자기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의식적 자기의 사용,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기억해 놓으시길, 의식, 자기의 사용.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용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주제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탈학습적 교육법이다 라고 일단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M 알렉산더라는 분이 무려 지금 뭐 1세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발견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 연극 예술가였지만 많은 발성의 문제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9년간 진짜 삼면거울을 놓고서 9년 동안 거의 자기 스스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어떤 7대 원리, 어떤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즉 자기 사용의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4권의 저서와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셨습니다. 네, 직접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손을 대는 모습, 이런 걸 좀 인상 깊게 보셨으면 해요. 왜 저런 데다 손을 저렇게 대지? 그냥 말로 하지. 뭘 하는 걸까? 이런 거를 오늘 많이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의 원리를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여기 3가지, 자제심, 중추조절, 지시력,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시죠? 네, 이것을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미리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공부를 왜 할까요? 네, 이 공부에 관심을 왜 가지셨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일일이 다 여쭙고 싶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기본적인 테마가 있을 것 같아요. 긴장, 스트레스, 뭔가 통증, 고통 등등의 우리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러나 좀 피하고 싶죠. 그런 것들이 이 자세라고 하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자세를 바르게 해라. 뭐 바른 자세 교육 같은 거 집에서도 좀 배우고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왔거든요. 그리고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도 가고 모든 스포츠나 운동을 하더라도 자세를 중요시 여기고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자세 그러나. 그러나 이제 FM 알렉산더는 이 자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세, 그럼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뭔가 고정된 어떤 포즈, 고정된 어떤 자세,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이 자세라는 말에, 포스처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많이 개념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움직임의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역동적인 어떤 한순간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 위해서 자세라는 말 또는 포지션이라는 말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잠깐 그 찰나를 잠깐 포착해서 그거를 자세라고 붙입니다. 좀 더 의학 또는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주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체 각각 부위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렬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테크닉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개인만 보더라도 개인이 쭉 어려서부터 많은 움직임들을 하고 놀이를 하고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개성을 갖추어지면서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히스토리예요. 한 사람의 모든 역사.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저는 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보세요. 그리고 그 자세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의 표출 양식이나 이런 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항상 이러고 있는 사람은 뭔가 항상 우울하고 항상 뭔가 소심하고 초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런 걸로 우선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러한 자신의 의식적 활동이 또는 의식적 사용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현실적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제식하는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언제나 그 사람의 구조, 몸의 구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의 모든 성향까지 다 반영되더라. 특히 몸과 마음, 몸과 마음, 이렇게 말은 몸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렉산더 테크닉은 이것을 같은 기능으로 봐요. 하나로서는 도저히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완전히 통합된 기능으로 봅니다. 그 기능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어떤 결과를 지금 현재까지 남겼느냐.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뭐 가족 중에 한 분이 뭐 죄송하지만 불의 사고를 겪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뭔가 굉장히 심각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기분은 어떨 것이고 그 기분을 표현하는 몸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드려드릴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막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막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뭐 병원비 걱정에 얘가 얼마만큼 입원을 해야 되고 경과가 어떨지 너무나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세와 구조는 우리 몸의 구조, 얼굴의 생김새, 골격, 근육의 성질, 내장기들 이런 건 모두 다 자세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긴장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렇게 비틀려 있는가, 아니면 편안하게 있는가, 그러한 통합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국은 감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만들어져요. 특히 생존 반응, 두려움 반응, 보호하려는 반응 이런 거와 다 관련이 됩니다. 매우 직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자세는 그 사람의 사용 방식의 모든 거예요. 정서, 감정, 느낌,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으신 거예요.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걷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을 할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명동거리를 걸을 때하고 푸른 잔디밭에 또는 몽골 초원을 걸을 때하고 또 걷는 모습이 달라질걸요? 보고 환경에 반응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져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정신성, 그 마음이 또 만들어져서 굉장히 긴밀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보세요. 혈액순환, 호흡, 소화, 배설, 신경 시스템 전체가 다 우리의 자세와 기본적인 구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봐도 굉장히 소화기가 약할 것이고 심순환력이 약할 것이고 폐활량도 적을 것이고 뭔가 배설 능력이나 기타 모든 그 나중에 감정이나 성격에 반영되는 게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직관적으로 알게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자세 또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깨에 힘 딱 주고 이렇게 으슬렁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툭툭 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면서 돈 좀 빌려줘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나 당당해. 덤벼봐. 그냥 무조건 때때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에 뛰어들고 막 무조건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감정의 표출에 거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세요? 아주 뭐랄까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이것저것을 다 들쑤시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책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자기만의 세계를 즐기고 싶어 하거나 좀 소극적일 것 같은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예요. 어떻게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학습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감정도 배워지는 것이고 자세도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용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어떤 우리의 척추의 상태들도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분명 타고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뒤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계적인 우리의 몸을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유기체적이고 굉장히 환경 반응적인 몸으로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을 지지하는 골격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서 있고 하나는 달리는 모습이죠. 어떤가요? 흔히 보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물학적으로 두 발로 걷는 동물이에요. 좀 너무 뻔한 건데 너무 다 아는 건데 이걸 새삼스럽게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이의 동물로서 이 지구를 거의 지구 생태계의 탑에 와 있고 거의 지배했고 문명을 일으킨 존재예요. 아주 스마트하죠. 자, 두 발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셨죠? 귀여우신 분 차 타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여기 대전을 향해서 걸어오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능이랍니다. 이 기능을 못하면 오다가 오다가 넘어진다라면 어지럽다고 쓰러지고 출석 주저앉거나 발목이 삔다면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좁은 지지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지면의 면적에 비해서 위로는 63빌딩보다 더 높은 건축물인 거예요.
여성분 선생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A4 용지 반짜리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위로 굉장히 많은 관절과,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있나 잘 보세요. 제일 위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여요. 근육들을 움직이고 내장기를 움직여서 활동을 합니다. 먹을 거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연인을 찾아서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 존재에게 움직임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정말 정교하고 예민해요. 또 팔은 어때요? 두 발로 섰기 때문에, 네 발로 기는 게 아니라 두 발로 섰기 때문에 손이, 우리의 팔이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특히 손가락이, 자기 손 한번 새삼스럽지 한번 봐보세요. 맨날 보시겠지만 이거 인간의 손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만져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물, 침팬지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시는 분,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구를 만들어내고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냈어요. 이런 집도 지었어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손이 땅을 짚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자유로움이 획득되지 않았으면 문명은 없어요. 글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도 기록하지 못해요. 즉, 지식을 전달하지 못해요. 후대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못해요. 문명은 일어날 수 없어요. 등등. 일단은 간결하게 넘어가시고,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래, 이거 되게 멋있잖아. 그리고 최고가 됐잖아. 뭐 만물의 영장 해가지고 됐잖아.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과 이러한 구조에서 매우 똑똑해지고 자유로워져서 혜택을 본 바는 많은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의 결함이라고 그럴까? 뭐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긴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취약한, 다른 동물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잠만 자면 그냥 바로 풀려버려요.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어도 바로 자고 나면 풀려요. 사냥하는 개나 곰 이런 동물도 아무리 위험한 사태를 겪더라도 자기 스스로 텐션을 다 풀어요. 잠만 자고 나면 다 풀려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회복을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립한 상태에서 생활이라는 거를 할 경우, 누워만 있고 뭐 이 상태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걸 하고 중력이라는 것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 경우에는 반드시 살다가 결함을 겪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떠한 결함이 나타나서 그게 결핍 요소로 되고 약점으로 작용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최소한 근긴장, 혹시 여기서 근육이 긴장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나는 근육통이 뭔지 몰라.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난 그런 게 겪어본 적이 없어. 스트레스가 뭔지도 난 모르는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빨리 문 열고 나가셔도 돼요. 이거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 20살 이상으로 삶을 살았다라면 이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 문명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것이 매우 심각해요. 왜 긴장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제가 어떤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발로 직립했나요? 섰나요? 그죠? 섰다라고 하죠, 이렇게. 섰죠? 혹시 손을 바닥에 짚으신 분 없으시죠? 네, 한번 걸어보세요. 제자리 걷기 해보세요. 네네, 빙글빙글 한번 돌아보세요. 반대로도 돌아보세요. 넘어지신 분, 어지럽다고 넘어지신 분, 균형을 못 잡겠다라고 쓰러지시거나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분 없죠. 자, 두 발로 인간은 중심을 유지했어요.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있죠. 눈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눈이 이쯤 있습니다. 이쯤 있지 않고 이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느 부위에 있어요? 맞아요. 머리에. 뇌하고 가장 가깝게 눈, 코, 입, 귀 다 있죠. 감각기관이 있어요. 코도 굉장히 중요하고, 혀도 중요하고, 귀도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빛을 지금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막 흐리게 보이거나 막 두 사람으로 보이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공간을 인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를, 저와의 거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인지하게 돼 있어요. 자, 눈앞에 있는 대상물을 향해 집중해보세요. 여기. 집중되죠? 그러면 집중 안 해보세요. 넓게 한번 봐보세요. 이 여백을 그냥 보세요. 여백을. 보이죠? 심지어는 고개도 움직이셨어요. 두리번. 뒷공간도 혹시 볼 수 있는 만큼 한번 봐보세요. 몸을 돌려서 뒷공간도 한번 봐보세요. 자, 보이죠?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360도 내가 보려고만 하면 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손이 어디 있어요? 손. 내 손이 어디 있는지 의식해 보세요. 자, 손이 어디 있는지 의식되죠? 그리고 손을 뒤로. 자, 허리춤으로 보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주먹, 보재기. 다르게 하신 분. 자, 머리 뒤로. 자, 주먹. 자, 자기가 주먹 쥐어 있는지 인식되세요? 주먹이 어디쯤 있는지 인식되세요? 주먹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혹시 인지되세요? 가위, 보, 내리시고. 자, 관찰이에요. 우리는 직립해서 섰고, 머리가 제일 위에 있고, 제일 높은 머리 앞에 눈이 있어서 앞을 보죠. 뒤를 못 봐요. 뒤를 보이시는 분. 뒤를 못 봐요. 앞을 보고 앞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시선이 주의 집중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드리면 이렇게 받죠. 자,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받죠. 받아보세요. 눈이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손을 잘 뻗을 수 있었을까요? 자, 눈과 손은 협응한다. 눈과 손은 협응한다. 여러분이 집에서 일할 때 물건을 여기다 올려놓고 싶어. 이렇게 올려놓고 싶어. 이게 협응이 안 되면 올려놓을 수 없어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거에 그 민감하게 이렇게 협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놀라운 점이 바로 이렇게 시선을 두고서 그것을 향해서 무언가를 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에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투척 능력이라고 그래요.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냥할 때. 단백질을 얻어서 머리가 똑똑해진 거예요. 투척 능력은 아무리 지능이 좋은 침팬지도요, 2m 앞에 있는 걸 못 맞춘대요. 2m 앞에 있는 거를 사물을 못 맞춰요. 돌을 주고 던지기는 하는데 못 맞춰요. 근데 우리들 어때요? 10m 야구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맞춰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앉으세요. 어디든 앉으세요. 앉으셨죠? 앉는다는 행위를 지금 여러분이 실행했어요. 맞죠? 자, 앉았을 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무릎이 펴져 있나요? 체중이 어디 실려 있나요? 발 쪽으로 많이 실려 있나요? 엉덩이 쪽으로 많이 실려 있나요? 자, 그렇게 의자에 앉았더니 척추는 우리
이 몸통은, 그리고 몸통의 중심은 섰을 때와 약간 달라집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척추의 상태가 달라지면 머리의 상태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걸.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자, 섰고, 눈을 사용했고, 집중을 해서,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잡고, 도구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망치를 들든, 뭐, 화살을 들든. 그런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두 발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엉덩이가 공간에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딱 픽스되고 고정되어서 정착을 한 거예요. 자연에서 왔나요? 의자가? 아니요, 의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의자는요, 신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만이 앉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신을 대리하는 사람, 왕이라든지 그런 추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권위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중들에게 아무나 다, 귀족이 아니어도 아무나 다 바닥에 앉았었어요. 타석물로 앉았고 자고 그랬는데 의자에는 누구나 다 이제 현대인들이라면 앉지 않을 수 없어요. 지하철, 비행기, 뭐 의자 없는 데 있는 혹시 말해보세요. 다 의자 있습니다. 편의시설로 제공되고 있고 꼭 필요해요. 집에 나는 의자 없다. 컴퓨터 할 때 의자 안 쓴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아이 컴퓨터 할 때 의자 안 쓰더라.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가르쳤어요. 제발 거기 앉아서 제발 이렇게 책을 보라고 계속 유치원 3살, 4살, 5살 때부터 보행기 태우면서 계속 이걸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의자에 앉게 되면 두 다리의 지지력은 일단은 해산돼요. 많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엉덩이 쪽에 있으니까 다리는 막 아무렇게나 놓는 거예요. 한번 아무렇게나 막 한번 놔보세요. 뒤로도 놓고 앞으로도 뻗고 평소에 잘 하시는 것들 뭐 심지어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자, 이 현상, 다리가 방치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특히 의식이 딴 데 가 있으면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하고 막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자기 다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기 다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혹시 선생님 집에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혹시 집에 현금을 어디 두셨는지 아시겠어요? 집에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어. 그 선물이 어디 있는지 알죠? 이거를 의식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면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기억도 있고. 자, 바로 그 격과 똑같아요.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발과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는 내 황금이, 재산이, 중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써야 되는데 돈을 나중에 뭐 은행에다 갖다 주든 친구한테 빌려주든 써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거와도 중요성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균형 감각 신경이 부족한 골반이 중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 다시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잘 한번 깨어서, 자, 내가 두 발로 지금 걸어 다녀 보세요. 한 발씩, 한 발씩. 걷는다는 거는 이렇게 한 발씩 걷다가 했다. 균형을 깨트렸다가 잡았다. 깨트렸다가 잡았다 하면서 한 발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의 이동? 나의 중심을 이동시켜서
몸 전체가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이 이동이라는 게 대부분 다 전방을 향해서 움직이지 뒤로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99%는 다 앞을 향해서 손을 뻗거나 시선을 집중하거나 발을 향하거나 어깨를 향하거나 심지어는 배를 앞으로 내밀더라도 앞을 향해서 가는 동물인 거예요.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천천히 한번 앉아보세요. 섰을 때와 지금 골반이 자유롭죠?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지금 잠시 그냥 갑자기 잘 쉬려고 하지 마시고 숨을 이렇게 쉬는구나. 이 정도로 심장이 뛰는구나. 근데 한번 앉아보세요. 두 발로 우리는 수만 년간 두 발로 생활을 했어요. 수십만 년을 두 발로 뛰고 사냥하면서 이 지구를 엄청난 그 영역을 확보했어요. 자, 근데 엉덩이가 이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의 구조 역학적 위치에 정립, 고착까지 딱 되면 이제 시스템은 바뀌어요. 이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예요. 의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골반 또는 이 골반 주변의 근육과 뼈들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균형 잡기 위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발에 있는 센서들만 우리 뇌에 지금 균형을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보면 잡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변화해라. 조금 넘어질 것 같다. 빨리 바꿔라. 근데 의자에서 지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얘는 그냥 감각기관 얘가 1000개 있으면 얘는 한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을 컨트롤하는 애가 아니에요.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애지 컨트롤하는 센서가 여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적어요. 크게 움직이는 이런 고관절을 움직이는 이러한 애들이 있는 데지 딱 어디인가 딱 고정시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율신경들이 다 여긴 자율신경들이 엄청나게 많고 내장기들이 많아서 자율신경 활동이 점차 이상해져요.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의자에서 우리는 뭘 하죠? 의자에서 쉬나요? 쉬죠. 의자는 원래 휴식의 도구예요. 근데 우리 쉬나요? 쉬기도 하지만 대부분 탁자를 놓고 콩나물이라도 다듬습니다. 콩나물만 다듬나요? 뜨개질도 하고 키보딩도 하고 목공일도 하고 서류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자, 휴식의 도구에서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휴식과 업무를 동시에 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부적합한 거예요. 매우 부적합해서 우리 몸은 되게 에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혼돈을 일으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뻗어보세요. 어디로 뻗었어요? 앞으로. 시선이 가는 곳으로. 좀락좀락 해보세요. 손가락이 움직이죠? 그럼 초점을 맞춰야 되죠.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핸드폰이나 플라이어나 뭐든 좋아요. 책도 좋고. 자, 있으시면 뭐든지 작은 사물을 놓고 보세요. 활자 같은 거 좋아요. 이런 작은 활자들. 자, 초점이 안 맞는데 활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선이 작은 것에 초점 맞추게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과 눈, 전방으로, 앞으로, 손도 앞으로. 근데 의자에 앉게 되면 골반이 점차 뒤로 이렇게 가고 등받이라는 게 만약에 있었으면 여러분 등받이에 기댔을 거예요. 벌써 피곤하잖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 이 동네는 왜 등받이가 없어? 쿠션도 없네. 심지어 딱딱한 서비스가 안 좋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편하게 계세요. 뭐 이렇게 정자세 취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일어나세요. 제발. 사실은 힘들면 돌아다니세요. 절대 의자에 오래 앉으면 안 돼요. 10분 이상, 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30분 이상 잠깐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시스템이 복구돼요. 우리 뇌가 복구 시스템을 활용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시선이 작은 대상에 집중되고 손으로 섬세한 작업을 할 경우 이 학생처럼 강한 긴장을 초래한다. 자, 만약에 이 학생이 지금 시험을 보는 거라 내일까지 밀린 레포트를 막 제출해야 된다라면 어떨까요? 자, 팔이 나가면 어깨가 나가요. 어깨가 나가면 목도 나가고 눈도 나가요. 눈이 나가면 머리가 나가고 목이 나가고 손이 나가면 어깨가 나가고 그러면 흉곽은 무조건 구부러지게 돼 있고 의자라고 하는 면에 앉았는데 심지어 의자가 평평하지도 않아.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럼 100% 골반은 무너져요. 이거를 잡으려고 다리는 무조건 필사적으로 중심을 뒤로 두려고 해요. 앞으로 두면 더 길어질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운 척추의 만곡은 다 사라집니다. 요추의 자연스러운 전만곡은 다 후만되고요. 목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목이 되게 돼 있고요. 흉추는 더 굽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자율적인 그리고 운동신경들이 다 제약을 받습니다. 결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상체와 어깨가 앞방향으로 긴장하게 되면 심장과 호흡, 대표적으로 많은 소화 기능부터 시작해서 신장 기능까지 다 있지만 심장과 호흡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서 머리가 띵하고 멍해지고 피곤해지고 졸리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심각한데 여기서 플러스합니다. 시간적 압박, 타임 프레셔. 빨리 지금 늦었어. 기차 시간 늦었어. 사회적 심리적 압박감. 너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압박감 옵니다. 너네 아빠가 말이야 뭐 이럴지도 몰라 막 이렇게 압박하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심신의 흥분을 계속해서 흥분시킨 상태가 있게 돼요. 소위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역부족인 상태가 될수록 긴장은 해소되기 굉장히 어렵고 누적되고 축적되고 피로도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심부로 점점 들어가요. 처음에는 피부나 근육층에 있다가 점점 중요한 장기 쪽으로 심지어 들어가요.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다가 이 사용 패턴이 점점 이렇게 들어가요. 처음엔 손목이 약했다가 나중에는 어깨가 아프고 나중에는 어깨가 아팠다가 목이 아프고 목이 아팠다가 시야가 굉장히 나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돼요. 운전할 때, 의자에서 전화 받고, 식사할 때. 식사 하루에 적어도 2번이나 3번을 하잖아요. 식사가 어때요? 앞에 있죠. 욕망의 대상이 앞에 있잖아요. 배가 고픈데 빨리 하려고 할 때 젓가락질도 하고 정교한 손의 활동과 눈의 활동을 해서 입에 넣고 미각으로서 만족을 하고. 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굽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요즘은 아이들한테 이런 게임기, 스마트폰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쥐어주잖아요. 어머니가 귀찮으니까. 이거 쥐어주면 얘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감정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성격이 만들어지는지는 아마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 속에 있다는 것만 언급하시고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현대인에게 이 스마트폰처럼 절대적인 도구는 없을 거예요.
서서 걸으면서도 하죠. 지하철에서도 하죠. 누워서도 하죠. 앉아서도 하죠. 근무 중에도 하죠. 자, 긴장하는 무의식적 반응, 즉 AT의 핵심은 뭐냐? 긴장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면, 아까 다 얘기했어요. 서서 막 걷고 산책할 때 긴장 생겨 이러시나요? 아닐걸요? 면접관 앞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아버지 앞에 있을 때, 이럴 때 긴장이 되지, 혼자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긴장하나요? 긴장하는 무의식적 반응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FM 알렉산더가 발견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 구조가 신경계에는 매우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뇌와 척수신경과 이 신경 시스템들이 다 관절을 지나고 근육 사이를 지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립하다 보니까 쉽게 다 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어깨 통증이 오고 무릎 통증이 오고 허리 통증이 오는 이유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막강하게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타고난 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작은 사물을 보면서 정교한 작업을 하거나 스트레스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100% 옵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경우 체형과 동작이 긴장이 처음에는 강하게 구축되다가 평생 원인을 모를 감정적 반응과 흥분이 일어나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나중에 심신이 허약해져요. 예민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강박적인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질병에 몸과 마음이 노출됩니다. 자, 그래서 FM 알렉산더가 발견한 거 딱 3가지만 오늘 초점 맞춰 보겠습니다. 신 분은 언제나 일어나시고 물도 드시고요. 자, 첫 번째, 인간도 동물이더라. 기본적으로는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인간도 다를 바가 없더라. 이 중추 조절, primary control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그 생명체들과 동물로서의 작용이 똑같더라. 자, 제가 아까도 설명했죠? 자, 두상 안면부, 머리와 얼굴 부위에 눈, 코, 입, 귀, 대표적인 감각기관이 다 집합되어져 있고, 그 안에 뇌라고 하는 최종 사령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멀리 있지 않아요. 피부 외에 지금 다, 피부는 전체예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모든 동물이에요. 머리가 있는 모든 동물은 머리에 눈, 코, 입, 귀를 두고 공간인지를 귀든 눈이든 합니다. 심지어는 후각으로도 공간인지를 해서 대상이 어디 있는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어디 방향에 어디쯤 있는지를 알고 눈을 돌리거나 코를 돌리거나 귀를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더듬이처럼 안테나를 펼쳐서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움직일 때 척추와 몸통이 뒤따르고 팔과 다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 반응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 언제든지 이러한 작용으로 했어요. 사물이 떨어져 있다? 그거 줍는 거예요. 이렇게 주워 올렸어요.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죠? 떨어졌어? 이렇게 해서 주워요.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죠? 뭐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이 자기 몸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신체적으로만 보더라도. 머리가 척추와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움직인다라는 움직임의 기능을 수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뇌를 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움직임, 운동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감각과 운동이 뇌가 하는, 우리 뇌는 뭐 생각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해요. 80%, 90%가 감각 운동을 처리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조금 이제 추론하고 연산하고 뭔가 내용을 좀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적응도 하고 그러면서 중심을 어떻게 이동시킬까, 균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공간을 향해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면서 가야 제일 좋을까,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조금 더 덜 쓸 수 있는, 이렇게 쓰면은 허리가 나중에는 아프게 되는데 다리하고 같이 다리를 쓰니까 덜 되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머리가, 눈과 머리겠죠. 눈과 머리가 방향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상하게 해요. 다 이상한 방식으로 이걸 움직여요. 어떨 때는 눈이 먼저 가지 않아요. 몸부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다리부터 가요. 이렇게. 다리부터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면 어때요? 몸이 허둥지둥거리죠. 인간에게 마음이 있죠. 자, 그래서 자세, 우리 뇌가 80% 이상 결국은 이 자세 컨트롤에 모든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체 예산을 이 구조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1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는 거예요. 우리 귀 안에는 평형감각기관이 있다고 하죠. 즉 머리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위치들도 바뀌어지고 다른 위치들에 맞춰서 머리도 머리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실험해 보는 거예요. 자, 팔을 옆으로,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쪽 손끝을 보시고, 자, 반대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 위치가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저절로 어느 쪽의 근육이 저절로 톤이 높아지고 균형을 잡죠. 다시 와보세요. 넘어지려고 하면 지금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다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넘어진다. 이렇게. 이거 다 이미 디자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대쪽 다리를 올려서 균형을 잡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이걸 원시반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지구 위에서 사니까, 그리고 물론 호랑이나 막 곰이나 뭐 뱀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사시나요? 옛날에는 그랬겠죠. 막 뱀이 나오고 막 무슨 이상한 날짐승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위협감을 느끼면서 공포 반사가 일어나. 으악 하는 거죠. 공포 영화에서 으악 이렇게. 이거를 이제 공포 반사라고 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공포 반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거예요. 내장기를 보호하고, 그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고, 대부분 안 움직여요. 이게 전략이에요. 가만히 얼어붙는다 이런 표현하죠. 사슴 같은 경우 플래시라이트 딱 비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치워 죽죠. 이게 생존을 위해서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공포 반사가 있어요. 어떨 때 일어나냐? 날짐승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고요. 공포 반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어떨 때 일어나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누군가에다 빌려줬는데 날랐어. 진짜 친한 친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날랐어. 전세금이 뛰었어. 난리 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또는 엄청난 집단적인 어떤 폭행을 당했어. 왕따를 당했어. 이래도 공포반사가 꼭 이모션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어린애기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긴장의 응축 현상이에요. 응축. 내장기를 보호하고 자기 뇌를 보호하고 자기를 최대한 에너지를 세이브하려고 하는 잠시 이게 일어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초조하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면서 뭔가에 집중하고 그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공포반사가 저절로 일어나요. 혹시 자녀분들 있으시다면, 자녀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험을 계속 줄기차게 보는 애들 잘 지켜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괜히 설사하고요, 시험 전날 괜히 아프다고 그러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러지 않던가요? 집중하고 공포반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포반사 루프가 한번 일어나면 잠도 나중에는 안 와요. 이게 심하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요. 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멧돼지가 계속 나를 뒤를 쫓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고3이면 멧돼지가 계속 3년을 쫓아온 거예요. 앉으세요. 힘드시면 안 드시고. 자,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본론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의자에 앉으셨잖아요. 의자에 앉고 좌골이랑 엉덩이가 어디인가 닿이고, 더군다나 의자 이 상판이 옆에 이렇게 길다란 받침대를 만들어서 등받이다라고 해가지고 척추를 이렇게 기대게 하는 그런 편의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머리의 위치는 100% 바뀝니다. 섰을 때와 완전히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척추는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31개가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거예요. 31층이야. 얼마나 높아요.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중요한 신경들이 이 사이사이로 그 공간을 만들어서 빠져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력과 같은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척추가 사지 동물들은 지면과 수평이에요. 중력에 대해서 각각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얘는 한꺼번에 부담을 가져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뭐에 된다? 등받이에 만약에 기대게 되면 척추 하나하나가 뒤쪽으로 하나씩 지긋한 힘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척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중력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빠지게끔 되거나 그렇게 유도되는 현상.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 중력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등받이에 완전히 내맡겨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일시적으로 와, 편하다. 잠시 동안 그래요. 와, 편하다. 아니, 기대해야 될 땐 기대해야 돼요. 저도 오늘 SRT 타고 서울에서 왔는데 기대해야 돼요. 어떻게 알렉산더 한다고 거기서 이러고 있어봐요. 에너지 소모율이 장난 아니에요. 척추 근육을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머리의 방향성이 나머지 애들을 다 영향을 막대하게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 척추도 중요하지만 머리, 뇌, 우리의 오감각기관,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다운되죠. 머리가 약 한 7kg 돼요. 볼링공보다 무거워요. 7kg 되는데 요걸 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은요. 이렇게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아주 좁아요. 이렇게. 아주 작아요. 목뼈는 허리뼈에 비해서 작고 정교하고
근데 여기에 동그랗고 7kg 되는 볼링공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좌골도 무너지고 좌골 골반 무너지고 척추체도 계속해서 등받이에 의해서 엇나가고 무너지는다라면 맨 위에 있는 게 무슨 재간으로 버텨요? 물어본 거예요. 섰을 때와 앉았을 때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라고. 그 현상이 바뀌면 호흡이 바뀌고, 호흡이 바뀌면 심박수와 나머지 기능들이 다 바뀌어요. 호르몬 시스템까지 다 바뀌어요. 비효율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건 머리가 위로 아래로 압박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공포반사예요. 뭐냐면 어떤 심리적 작용, 생각을 하면 그런 자세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자세만 만들어도 그러한 감정과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몸과 마음의 상호적인 상관성이에요.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어깨를 그냥 근육만 작용하는 거예요. 시선을 아래를 보세요. 그냥 눈동자만 아래로. 어깨를 앞으로 조금 들으시고 살짝 위로 뜨시고, 그리고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시고, 배를 쭉 안으로 긴장시켜 보시고, 손을 앞쪽으로 모아 보세요. 그냥 근육의 반응만. 자, 5초. 자, 미래에 대해서 활기차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나오겠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초조해지고 뭔가 수동적으로 변할 것 같고, 누가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고 모든 만사가 귀찮아지고 재미없어지고 우울해지지, 이런 거예요. 다 피시고. 이게 이제 사이코소매틱스라고 해가지고 이 몸과 마음의 이런 관계성을 정밀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앉아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보세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뭐 허벅지를 문질고 있다 이런 말 마시고. 그쵸?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지, 아, 제가 되게 여유 있는 애구나, 제가 굉장히 담력이 센 애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날 부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막 고민하는 그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죠. 자, 이것도 바로 호흡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리면 호흡을 못하게 되고요. 이걸로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뇌에서 자율신경이 내려오는 모든 장기를 관장하는 게 이렇게 이 앞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다 차단이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뇌로 산소 공급량이 달라져요. 자, 제가 시간상 조금 좀 빠르게 나갈게요. 자, 이렇게 중추 조절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이거는 정말 중요한 현상이고 생리 기능인데, 우리가 밥 먹을 때 흔하게 보는 모습이에요. 여기 무슨 타로샵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시스템은 금방 아웃돼요. 자, 한번 누구를 테스트를 해드려볼까?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카메라는 안 보이니까, 자, 제가 이분의 이쪽 오른쪽 왼쪽 팔을 잠깐 눌러볼게요. 자, 버텨보세요. 자, 시선을 지금 넓게 한번 봐보세요. 자, 보고 뭐 특별히 집중 안 하고 그냥 발바닥 의식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버티세요. 자, 괜찮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상태의 이 뇌하고 근육하고 매칭이 돼요. 내려보세요. 자,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에 이거를 잡으세요 할 거예요. 자, 잡으세요. 자, 잡으세요. 자, 버티세요. 자, 잡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자, 자, 잡으세요. 보세요. 전혀 컨트롤 못하죠. 아까 그랬죠. 전방으로 손이 눈과 초점을 맞췄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를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모든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컨트롤 못하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자에서는 바로 지금 그냥 의자에만 앉아보고 계셔보세요. 의자에만 앉아보세요. 버티세요. 의자에서는 그냥 이거 안 해도 시선 처리 안 해도 제가 목을 꺾은 것도 아닌데 그런 꺾은 것처럼 이렇게 근육들과 모든 신경들 지금 팔만이 아니에요. 다리도 그렇고 복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사실상 놀라운 건데요. 의자에 앉으면 사실 더 피곤해집니다. 사실인가? 이거 혹시 공감하세요? 지금 강의를 저한테 지금 듣고 막 어려운 말 막 듣고 이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의 자녀들은 이거를 하루 6시간, 7시간씩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젊으니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기에 적응을 잘못해버리면 정말 뭐 40도 안 돼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돼요. 이제는 스마트폰 쓰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목 디스크 환자가 30% 늘었대요. 우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현대인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바른 자세가 건강에 좋지. 바른 자세를 하면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바른 자세 매일 아침마당 뭐 TV에 맨날 의사들 나와서 얘기합니다. 턱은 어떻게 당겨라, 어깨는 어떻게 해라, 골반은 어떻게 해라. 운동 전문가들 와가지고 어떻게 운동시키고 스트레칭하고 골반 조정하고 막 맨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기계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피고 스트레칭하고 막 억지로 막 여기다 뭐 갖다 대면서 막 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기계적인 논리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능형근이 약하니까 이렇게 미는 거를 계속해. 하루에 1000번씩. 너 여기 다리가 약해서 자꾸 골반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 근육을 발달시켜. 이 근육을.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절대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돼요. 자, 잠깐 정리할게요. 중추 조절은 사실 모든 생체 메커니즘을 단순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생리적 작용을 다 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중추 시스템이거든요. 자, 중추 조절을 방해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거 실감하면 AT 공부 다 한 거예요. 정말 많은 게 이걸 노려요. 우리가 에러가 생기게끔 엄청 내려요. 자기가 관심 가는 거, 예를 들어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백화점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 시스템이 여러분을 관심을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자극해야 지갑이 열리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 잘못된 습관을 자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결국 편안한 자세와 뇌의 기능, 생리 기능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특히 몸이 불안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이런 심신통합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결국 삶의 질이 정말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매일 술을 먹고 매일 늦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냥 막 포기한 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디렉션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중추 조절이라는 건 중요한데 이거는 내가 막 어떻게 한다고 목을 뭐 이렇게 막 한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9년간 3년 거울을 놓고 연구했던 결과예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턱을 당겨도 보고 턱을 내밀어도 보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유일하게 이렇게 언어적인 메시지를 주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중추 조절이 전체적으로 아주 잘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본 1차 디렉션 요거예요. 자, 한번 제가 같이 해볼게요. 서서 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내 목이 자유롭다. 그냥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아닙니다. 상상 아니에요. 이 말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은 훨씬 복잡한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럼 오래 못해요. 그리고 매번 바뀌잖아요, 상상은. 그냥 내 목이 자유롭다. 끝. 내 목이 자유롭다. 끝. 뭐 대단한 집중을 할 필요 없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뇌에 키보딩으로 이렇게 내 목이 자유롭다. 이렇게 엔터. 명령어를 넣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내 목이 자유롭다.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이렇게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하고도 이렇게 하면은 doing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이 자유롭다. 왜냐면 전체가 변해야 얘도 변하는데 자꾸 순서대로 뭘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이 자유롭고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이렇게 의식만, 머리 위 공간을 그냥 의식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리고 내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라는 그 자유로움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다 다운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위로 기본적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척추가 이제 눌렸던 애가 이렇게 눌렸던 애가 척추 하나하나가 얘가 위로 무게를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지 않으니까 점점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어떤 이미지가 잠깐 떠오를 수는 있어요. 이 언어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쫓을 필요는 없어요.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끝.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입력을 다 한 거예요. 내 척추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이 몸통 전체를 다 척추라고 보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리고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 고관절을 중심으로 내 다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힘을 놓고 있는다는 거예요. 분리라는 게 진짜 뭐 뼈가 빠지는 거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긴장되었던 것을 해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이렇게. 그냥 이 메시지 정도면 돼요. 이 메시지 안에는 이미 방향성이 이미 있어요. 어떤 방향성. 인간이 몸을 쓰는 데 있어서의 모든 방향성이 통합되게끔 디자인된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프로그래밍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행동 프로그램. 요게 잘 돌면 관절이나 근육이나 이런 애들이 리스크가 없어요. 무리를 안 하고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긴장했다가 풀렸다 한다고. 이거를 주는 게 중추 조절을 회복하는 기술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중추 조절을 먼저 발견하고 두 번째로 디렉션이라는 걸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발견.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제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막 하지 말라고. 자꾸 그 이미지와 형태와 외형을 자꾸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이 말을 해주고 공간의식 대신에 공간의식을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뒷공간의식 되세요? 뒷공간. 보이지 않아도 뒤라는 게 있다는 그 공간 감각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저기서 만약에 누가 문을 쾅 닫았다라면 그게 뒤쪽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알잖아요. 공간 의식인 거예요. 이제 이 알렉산더 테크닉은 사실은 이 자제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연결하는 이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또는 어렸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 교육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기본 훈련을 항상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움직임 훈련하는 것 같은 거를 해요. 그라운딩을 하고
중심 이동하고 회전하고 휴식하는 거 가르치고 호흡과 발성 그리고 중추 조절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방해받는 가장 습관화된 것들을 몇 개 뽑아요. 한 10개 돼요. 구부릴 때마다 중추 조절이 구부릴 때마다 머리가 예를 들어 바닥에 지금 머리카락 하나 주울 때 어떻게 주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평소대로 여러분 AT 안면서는 다 이렇게 아이고 누가 여기다 버렸죠? 아이 귀찮아 이놈의 손자 새끼 이렇게 한다고요. 제 목을 보셨죠? 이러면서 그 초점으로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요. 잘못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몸 전체가 같이 사용이 안 되고 눈이 먼저 가고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 반응을 약간 지연시켜야 돼요. 약간만 지연시키면 발이 어디에다 놓는 게 제일 좋구나, 여기다 놓는 게 제일 좋구나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부리기, 의자앉기, 기기, 런지, 걷기, 뛰기. 인간의 기본 움직임 시스템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손, 눈,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 손, 필기 도구부터 시작해서 붓,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무거운 것들. 망치, 톱.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사실은 핸드폰이에요. 마지막이 핸드폰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크롤링 이러고 쑥 하잖아요. 뇌가 어마어마하게 흥분해요. 우리 시각체계는 그런 거를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지금 자이언트 프레임, 영화에서 막 플래시 막 이렇게 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렇게 산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눈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렉션, 생각하기, 자제하기, 관찰하기, 의식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눕는 것부터 누워야만이 우리 횡격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횡격막이 호흡기관인 게 만이 아니라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척추를 세우는 가장 핵심 근육인데 얘네들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걸 먼저 펴주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구부리고 서구를 할 수 있어요. 구부리기 작용을 이제 멍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구 문화화 돼가지고요. 의자도 서구 문화권에서 온 거이듯이 구부리기를 못해요. 서양인들은 무릎을 거의 못 구부려요. 그래서 멍키라고 하는 구부리는 테크닉을 쓰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의자. 너무나도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습관이 있고 가장 많이 중추 조절을 방해해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몸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향성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성으로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걷는 것도 다 보행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훈련을 다 거치고 나야 이제 교사는 이제 핸즈온이라는 거, 손을 대고 구두짓이 말을 해주면서 계속 그 감각을 계속해서 전달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부분씩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 일상에 대한 것들 이제 많이 적용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의 생활은 휴식과 활동이에요. 어떻게 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돼요. 우리 뇌에서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쉴 때인지 일할 때인지를 몰라요. 정말 피곤하니까 쉬는 시기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건설적이지 못해요. 넉다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짬짬이 일하다가 피곤하면 5분, 10분, 시간 많으면 한 30분 세미스파인으로 쉬었다가 회복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적 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몇 시까지 끝내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겨. 이런 식의 디렉션을 계속 주니까 텐션이 계속 더 강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과 함께 오는 겁니다. 현대 생활은 이런 심리적 압박은 세지는데 도구들은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그런 인간이 기본으로 갖춰야 될 마인드 바디 네트워크, 즉 우리 브레인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특히 대부분 즐거움, 기쁨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오기 때문에 이 쾌락 중추가 이거를 어떻게 하기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일상의 모든 노동, 학업, 대인관계, 스포츠, 그리고 심신 스트레스, 특히 통증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을 이제 AT 공부하면 알게 돼요. 아, 이렇게 시작해서 몸의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긴장이 통증화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편하게 움직여라. 그리고 가끔 긴장됐을 때 멈춰라. 그리고 내가 뭘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나 자기 몸과 마음을 들여다봐라. 관찰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쉴 건지 일을 할 건지 누워서 쉬지 않아도 돼요. 산책을 할 건지 차를 한 잔 마실 건지 친구하고 그냥 잡담을 좀 할 건지 이런 거 다 휴식의 양상이에요. 어떤 휴식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선택을 할 건지. 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항상 할 수가 있고요. 특별한 기교나 재능이 필요하지 않고요. 무리한 자세를 억지로 이렇게 폼을 갖춰서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스포츠나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고요. 긴장되고 바쁜 사람에게는 특히 필요도 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과 통증이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에 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잘 되고 평소의 차분함을 겸비할 수 있게 돼요. 호흡이 되고 그라운딩이 되고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되고 몸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게 되면 저절로 차분하고 싶어서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들이 텐션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감정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감정이 흥분되면 우리 뇌파라든지 우리 뇌는 무조건 흥분해서 이것저것을 막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 기능을 해요. 근데 그것이 분산하게 이루어지고 편향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에 깊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고 목표한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성취하고 달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격이 온화해지고 현재의 즐거움을 자주 만끽하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자꾸 몸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의 가상의 세계에 두어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호흡도 되고 안정감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자, 이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하신다라면 5개의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